회사 코드가 1115번이죠. 1115번으로 회사를 바꾸고 자, 일단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먼저 구경을 좀 할게요.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클릭하시면 자, 우리 회계 기간을 쓰게 되는데 이제 여기는 그냥 쓰지 말고 엔터 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 좌측에 484페이지에 지금 있는 결산 내용 있는 거 순서대로 알려드릴 건데, 먼저 지금 이 결산자료 입력은 손익계산서 내용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손익계산서가.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건데, 쪽 화면 내리면 여기가 매출 총이익이고,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매출 원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이고, 그럼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되는데, 이 아래는 판관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나오고, 법인세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손익계산서의 순서가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매출액이 여기 아래 내용이잖아요. 제품 매출이다, 상품 매출이다 있는 것들이 들어올 거고, 매출 원가가 여기 아래쪽이 매출 원가 내역이고, 그리고 여기 판관비 아래가 판관비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교재 첫 번째 기말 재고자산 금액 입력하는 거는, 자, 우리가 매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 그리고 화면을 조금 내려보시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이 재고자산이 얼마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컴퓨터가 우리 기말 제품 매출 원가가 얼마다라고 산정을 해서 위에 매출 원가를 넣어주게 될 거예요. 지금 매출 원가가 2억 989만 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기말에 1억 원치 남아 있다라고 쓰면 여기에 금액이 1억이 줄어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기말에 얼마만큼 남아 있다라고 재고 자산을 쓰면 남아 있는 것 빼고는 다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럼 기말 재고 자산 하는데, 여기에 보면 타계정으로 대체액이라고 보이죠? 타계정 대체. 자, 이게 전에 제가 재고 자산 설명할 때에 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걸 회계 처리하고 들어오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서 매출 원가에 포함 안 시킬 거다라고 했던 그 우리 재고 자산이 대변해 왔을 때에 저격 8번 거는 거에 대한 효과가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재고 자산의 비정상 감모 손실에 대해서 했던 적 있죠. 비정상 감모 손실은 그래서 수능 계산을 하고 들어와야 얘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 게 지금 여기에 단순하게 입력만 하는 거라서 회계 1급에는 금액 알려주면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세무 2급에서는 우리 과거 재고 자산 할 때 선적 진도 조건, 도착 진도 조건이나 아니면 그 위탁 매출이라든지 시송품에 대한 정보를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섞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입력이 있는데,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 위치가 매출 원가의 위치죠. 매출 원가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일반 감가상각비로 해서 500번대의 감가상각비로 우리가 올해 감가상각 회계 처리할 올해 단기 감가상각비를 쓰면 분계를 해줄 건데, 화면을 조금만 아래로 더 보시면 판관비에도 감가상각비가 있죠. 판관비에도 있고, 지금 매출총익 위쪽으로는 매출 원가고 아래가 판관비인데, 위쪽은 제조원가에 포함될 것들, 매출 원가니까
500번대의 공장 건물이라든지 공장 화물차라든지 공장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쓰고, 아래쪽에는 판관비의 감가상각비, 우리 본사 건물이나 뭐 영업부 승용차나 뭐 회사 복사기 같은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쓰면 컴퓨터가 500번, 800번을 구분을 해서 분계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출 총이익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위쪽은 제조원가, 매출원가 칸이니까 아래쪽은 판관비라 생각해서 단기 감가상각비를 쓰면 돼요. 자, 이게 우리 감가상각비를 여기 컴퓨터가 자동 계산해줄 분계는 해줄 거고,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입력하는 건데 올해 초과할 금액 추가액을 구하면, 자, 공장 직원에 대한 거는 공장 직원 월급이 임금이죠. 그럼 임금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에 올해 추가액을 써주면 그 금액만큼 분계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아니고 퇴직연금이에요. 여기엔 쓰면 안 돼요. 얘는 퇴직연금인 거고,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써줘야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컴퓨터가 분계를 해줘요. 그럼 여기는 노무비 임금이라 적혀 있는 건 생산부 직원의 퇴직금 추가할 금액이고, 그럼 사무직 직원의 급여는 판관비겠죠. 그래서 화면 내리면 판관비 아래에 급여가 있고, 급여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에 우리 이제 사무직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액을 쓰면 컴퓨터가 그 분계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500번, 800번만 구분을 하고, 만약에 추계액을 준다면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빼서 추가액을 산정해서 여기에 금액만 써주면 분계를 해줄 거예요. 자, 다음 대손 상각비의 반영이 있는데, 이 대손 상각비 반영이 K랩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개인데,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건 여기에 쓸 거예요. 대손 상각 버튼. 자, 그럼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컴퓨터가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이만큼이고, 그리고 대손 추정률이 몇 %다라고 내가 써주면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확인을 시켜서 이번에 얼마 보충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럼 지금 외상 매출금의 기말 잔액이 이 금액인데 1%할 거고, 잔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1%를 다 설정해야 된다고 나온 거고, 받으러 오면 4,800에 1%니까 48만 원인데 잔액이 30만 원 있으니까 18만 원만 보충할 거다라고 컴퓨터가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면 보충액이니까 여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지금 여기를 다시 도로 나가서 마이너스 금액을 적어 놓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많은 거니까 그럼 나가서 수동 계산을 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동 계산 분계를 이 앞에 봤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거는 설정 분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녹색 있는 곳에 금액을 넣으면 전부 다 분계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설정하겠다고 한 걸 제외하고는 다 지우고 얘를 반영을 하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서 컴퓨터가 분계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법인세에 대한 거는 화면 제일 아래에 내리면 이 선납세금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 추가 계상액이라고 있죠. 그럼 지금까지 선납세금이다라고 회계 처리한 금액의 잔액이 91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법인세가 1,000만 원이 나왔다면 우린 여기에 915만 원을 적어서 얘는 빼고 나머지 85만 원만 내년에 낼 거다라고 금액만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법인세 정리하는 분계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동 계산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이 정도밖에 없어요. 5가지라고 한 게. 자, 그럼 우리는 계산자료 입력에 지금 들어왔지만 계산자료 입력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돼요. 수동 계산이 있으면 수동 계산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자료 입력을 창 닫으시고, 자, 계산자료 입력 창 닫고 수동 계산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기말에 수정 분계라 그랬죠. 그래서 12월 31일자로 해서 자, 우리가 실습예제 13번에 분계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문제에서 1번 문제는 자동 결산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자동 결산이라고 체크해 놓으시고, 자, 2번 문제도 자동 결산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문제죠. 3번 문제도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일단 자동 결산을 할 거예요. 4번도 우리 감가상각에 대한 거죠. 얘도 자동 결산할 거예요. 자, 그럼 5번 문제를 봐야 되겠네요. 자, 5번 문제는 대여금에 대한 단기 기간 경과분 이자 60만 원을 계상하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계상하다라는 건 장부에 기록해서 인식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계 처리해서. 자, 그럼 지금 이 말은 단기 기간 경과분이라는 건 올해 기간이 경과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올해 이자 수익 60만 원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말 이해가시나요? 그럼 올해 이자 수익을 인식하려면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고 먼저 써야 되겠죠. 제가 분개부터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자를 인식하라고 했으니까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대변의 이자 수익이 될 거고 금액이 60만 원이죠. 그리고 차변에 얘를 인식하라고 한 건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미수 수익이다 60만 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다음 6번 가수금 잔액은 전액 주식회사 LG전자의 제품에 대한 계약금으로 밝혀지다. 자, 그럼 가수금은 미결산 항목이라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자, 지금 그 금액을 안 알려주고 있죠. 그럼 장부 줘야 할 거예요. 그리고 LG전자 제품에 대한 계약금이라는 건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가수금 자체가 옛날에 돈이 들어왔는데 어떤 원인으로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으로 계정 과목을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장부에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지금 결산이니까 12월 31일 날 가수금은 부채니까 부채 쪽으로 가면 여기에 가수금이 대변에 250만 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는 자주 들어가야 위치가 눈에 잘 익고 자주 안 들어가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컨트롤 F를 해서 찾기 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대변에 가수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를 지금 지우는 거니까 차변에 가수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 가수금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차변에 가수금이라고 쓰고 250만 원이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이게 LG전자의 제품에 대한 계약금으로 밝혀지다. 미리 받은 돈이 선수금이다. LG전자 2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258만 원을 계상하다. 그럼 장기 차입금은 부채인데 그거에 대한 올해 경과된 이자가 이자 비용이죠. 이 이자 비용 258만 원을 계상 인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자 비용을 인식하려면 우리는 비용 자리인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쓰고 우리 금액은 258만 원이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258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죠? 자, 다음 8번 단기 보험료 판매 관리 비중 기간 미경과분 25만 원을 계상하다. 자, 이 말은 지금 보험료 판관비 800번대 처리한 것 중에 기간 미경과분이라는 건 내년 거 차기 거가 25만 원 있어서 얘를 취소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있는데 얘를 취소하기 위해서 대변에 보험료 판관비 800만 원, 800번대를 25만 원 취소하고 차변에 얘는 내년 거 미리 준 비용이니까 상급 비용이다 25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9번 소모품비 중 단기말 현재 미사용분은 7만 원이다. 그건 소모품비 비용 처리한 것 중에 미사용분이 아직 안 쓴 게 7만 원 있으면 비용 처리하면 안 되니까 취소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대변에 소모품비 800번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거 비용 취소를 하고 그리고 차변에 얘는 남아 있으니까 자산으로 소모품이다 7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10번에 법인세 추산액 2천만 원 계상하다. 산납세금 계산 정리할 것. 법인세 하는 거는 자동 계산해서 할 거예요. 자, 그럼 5번부터 9번까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분계를 저와 같이 했죠. 자, 이 5개 분계를 먼저 일단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먼저 여러분들이 분계를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셨으면 항상 수동 계산을 먼저 해놓고 지금 방금 우리가 분개한 내용이 계산자료 입력에 들어가면 전부 다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동 계산을 먼저 한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엔터 치고, 자, 이런 창이 뜨면 지금 아니오라고 해야지 방금 입력했던 게 새로 불러와줘요. 아니오라고 선택할 거예요. 얘라고 하면 이 앞에 우리 열었던 모습 그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이제 자동계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은 재고자산에 대한 기말 원가는 다음과 같다. 지금 기말에 원재료가 800만원, 제공품이 354만원, 제품이 570만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원재료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니까 800만원을 자, 화면 제일 위 첫 번째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는 라인 있죠. 여기에 800만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에 800만원. 다음 두 번째는 제공품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화면을 조금 아래 내리시면 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고 있죠. 여기에 354만원이라고 쓰고,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에 570만원이다라고 쓰고, 지금 그냥 보고 찾은 거예요. 기말 거니까 원재료, 제공품, 제품 찾아서 금액만 쓰면 되니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분개할 준비가 되었고, 자, 다음 두 번째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추가 설정액 4천만원, 제조부 2,500, 판관비 1,500 있죠. 그럼 추가 설정한 추가액을 줬는데 제조부 거 2,500 추가일 거는 자, 화면 우리 매출 원가 있는 쪽에서 임금 찾아서 임금 아래에 퇴직급여 1,200에 2,500만원이라고 쓰고, 퇴직연금 충당금 1,200 아니에요. 퇴직급여 1,200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차변 계정이에요. 차변 계정. 우린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쓸 거잖아요. 그리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나올 거고, 얘는 퇴직연금 충당금 1,200 대변에 퇴직연금 충당부채로 분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쓰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조부 거니까 임금 아래 거고, 다음 판관비는 1,500만원이니까 이제 화면 아래로 내려서 판관비 아래에 급여, 그 급여 아래에 퇴직급여에 금액 1,500만원이다라고 여기에 써주면 분개할 준비가 됐어요. 자, 다음 자,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를 대손으로 설정한다. 자, 이번엔 대손 충당금 설정을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할 거냐라는 걸 먼저 파악하고, 그럼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죠. 그리고 1%를 하겠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대손 충당금 설정을 얘 둘이 할 건데 판관비의 매출 채권 둘이가 보이죠? 자, 이 설정은 위에 대손 삼각 버튼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 대손율 1% 확인하시고, 만약 2%면 그냥 숫자 2 엔터 치면 2%로 바뀌어요. 자, 얘는 1%니까 1%고, 지금 설정하라고 한 건 매출 채권이니까 이 두 개만 설정하면 되죠.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고, 설정하라고 한 거를 제외하고는 스페이스바 엔터를 쳐서 다 지워버리세요. 지우셨나요?
그리고 아래 결산 반영 버튼 눌러서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왔죠. 지금 이 두 개만 들어와야 되지, 아래 거 금액을 남겨놓으면 아래에 지금 기타의 대응상각비 여기에 금액 들어와서 분개가 되어버려서 틀렸다고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매출 채권가만 남겨놓고 문제 시킨 것만 남겨놓고 지운 거예요. 그럼 여기만 들어왔어요. 자, 다음 유형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을 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먼저 판관비 거 그리고 제조경비 거,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조경비로 500번대 감가상각비로 분개할 거는 위쪽 매출원가 쪽에 써줘야 되고, 판관비라고 처리할 거는 우리 아래쪽에 판관비 쪽에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구분을 하는 거예요. 판관비다, 제조경비다, 이걸 먼저 분석을 하고, 자, 그럼 분석되었으면 먼저 우리 제조경비부터 볼까요? 위쪽에 있으니까 제조경비는 위에 매출원가, 매출원가에서 아래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로, 자, 아래 차량 운반구의 제조경비가 290만 원이 있고, 그리고 기계장치 제조경비가 1080만 원이 있다. 올해 감가상각비 쓰면 얘가 이 금액으로 분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액만 정확하게 인지해서 써주면 돼요. 자, 하셨죠? 자, 그럼 이제 다 판관비죠. 그럼 화면 판관비 쪽으로 조금 내리면, 자, 판관비 아래에 감가상각비를 찾아서, 자, 이제 제일 위에부터 하면 건물은 2,430만 원, 자, 비품은 180만 원, 차량 운반구는 345만 원. 자, 하셨나요? 이 금액만 쓰면 지금 우리 또 분개할 준비는 끝난 거예요. 항상 기준을 여기 매출 총이익을 잡아서, 지금 기준 보시면 여기 매출 총이익을 기준으로 잡아서 위쪽은 지금 500번대의 감가상각비고, 왜냐하면 일반 감가상각비 518번 500번대 감가상각비로 분개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은 우리의 판관비로, 얘도 아래 800번대 감가상각비로 분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칼에 넣으면 대변에 이 계정 과목의 짝지인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감가상각비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것만 문제에서 파악 정확하게 하셔서 쓰시면 돼요. 다음 마지막에 법인세 추산액이 2천만 원이래요. 자, 법인세 문제는 일단 여러분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시고, 자, 선납세금이 있죠. 선납세금 적혀 있으면, 자, 915만 원이다라고 여기에 쓰시고, 915만 원 쓰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선납세금. 얘는 장부 거 보여주는 거라서 여기에 금액 써야 분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915만 원 쓰고, 그럼 지금 우리가 법인세 추산액이 2천만 원인데 미리 낸 세금인 915만 원이 선납세금으로 있으면 추가로 1085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셨죠? 그럼 이 1085만 원을 그 아래 추가 계상액 라인에 1085만 원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얘 둘이 합친 게 바로 위에 법인세 등이 2천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죠. 얘가 2천만 원인데 미리 낸 게 915만 원,
내년 3월까지 그래서 1,085만 원을 납부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 끝났어요.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기말 수정 분계라고 했죠. 자, 그럼 지금 우리 일반 전표 들어가서 12월 31일 가면 우리가 직접 분계한 것만 들어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자, 결산자료 입력해서 자, 여기 메뉴 들어오면 분계 잘해 주는데 여기에 생명이 이거예요. 전표 추가. 이 전표 추가를 눌러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컴퓨터가 분계를 해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계하라고 값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된 거다라고 했죠. 분계할 준비가. 그럼 전표 추가를 클릭하시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고 자, 얘라고 하면 자, 분계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창에 떠 있죠. 항상 이 글자가 보이고 나서 결산 내가 분계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시 일반 전표를 가보면 날짜 조회를 12월 31일로 하면 이제 많은 분계가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에 클릭해 보시면 결차, 결대,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우리가 직접 분계한 것도 결산건은 결차, 결대라고 써도 되고 차변, 대변 써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 사항이에요. 만약에 결산 분계만 수동이든 자동이든 다 뭉치고 싶어서 내가 눈에 확인하고 싶으면 결차, 결대를 쓰는 거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결산자료 입력해서 온 거하고 내가 직접 한 거하고 한눈에 보이게 하려면 지금 이렇게 차변 대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채점 기준도 아니고 실무에서도 아무런 영향 미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든 결차든 다 차변 대변이에요. 그냥 앞에 결자는 우리 인식하라고 써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거에서 방금 퇴직급여 충당모째 설정한 거 그리고 감가상각비 분계 들어온 거 그리고 여기에도 800번대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설정 법인세 계상하는 거 분계가 전부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가 들어와 있어야 우리는 정확하게 입력한 걸로 이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자동 결산을 쓰는 건데 자, 그런데 자, 이거 하나를 볼게요. 자, 우리 교재 578페이지 478페이지로 가서 자, 주식회사 다음전자에 대해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화면 보세요. 지금 방금 우리가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한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두 군데 나눴었죠. 시험에는 뭐 이렇게가 거의 나오는데 위에 보시면 감가상각이라고 있죠. 대손상각 옆에 이 감가상각을 클릭하면 여기에 우리가 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취득해서 넣은 거에 감가상각비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결산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칸들에 자기들 계산한 금액이 알아서 들어가게 돼요. 자, 그게 이 감가상각인데 여기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 메인 메뉴에 나가서 여기에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걸 해줘야 우리 방금 감가상각 쪽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리 고정자산 등록 메뉴로 들어가서 자, 이걸 보고 입력을 또 해볼 건데 자, 먼저 기계장치가 있죠. 자, 그럼 계정 과목에서 F2번 누르고 기계장치다라고 쓰고 코드 번호 1번
자산명은 운반기, 취득은 2016년 7월 15일 날. 자, 기초가액은 1월 1일 날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인데 유형자산은 우리는 간접법으로 상각하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장부에 그대로 적혀 있죠. 그래서 얘는 취득원가가 2,500만 원이 될 거고, 자, 지금 문제 있는 거, 책에 있는 거 보고 지금 입력하는 거예요.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1,120만 원이다. 자, 이제 화면 아래로 좀 내려서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이게 5년. 그리고 상각 방법은 정률법. 얘는 특이하게 여기에 정률법이다, 정액법이다라고 확인해서 아니면 수정해 주면 돼요. 자, 다음 업종 코드는 제일 아래에 업종이라고 20번 있죠. 자, 이건 그냥 F2번 하지 말고 13번이라고 그냥 치세요. 그게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 용도라고 적혀 있는데 용도가 공장이죠. 그럼 경비 구분을 500번대 제조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500번대 제조로 수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넣어두면 컴퓨터가 알아서 지금 올해의 감가상각비가 이 금액이다라고 컴퓨터가 계산해 준 거예요. 지금 이 자산에 대해서.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거를 보면 이제 왼쪽 아래 칸 와서, 자, 금형기계가 2번이고 금형기계가 있고, 자, 얘는 2020년 6월 15일인데 자, 이건 올해 취득했죠. 6월 15일 날 샀으면 기초인 1월 1일 날에 이 금형기계는 우리 장부에 없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4번에 단기중 취득이라고 적혀 있죠. 4번에 단기중 취득. 여기에 2천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아요. 내용 연수 5년, 정률법, 용도 공장, 업종 코드 13번. 자, 다음 이제 특허권을 볼게요. 코드 번호 치는 곳에 가서, 자, 위에 계정 과목 F2번 누르고 특허권, 코드 번호 3번 분명도 특허권으로 잡았네요. 취득은 2019년 1월 1일. 자, 특허권은 무형자산이죠. 그럼 무형자산은 상각을 직접법으로 하죠. 그럼 1월 1일 날, 올해 1월 1일 날 장부에는 특허권이 얼마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1000만 원에 샀는데 200만 원 달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형자산은 직접법을 안 빼니까 취득원가 그대로 살아있지만 무형자산은 우리는 상각한 만큼 금액이 줄어져 있겠죠. 그래서 얘는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 뺀 금액. 그리고 정기말까지 200만 원이다. 자, 다음 내용 연수는 5년. 그리고 위에 정액법 맞고, 자, 용도는 제일 마지막에 관리네요. 그러면 6번 800번대 판관비고, 자, 업종 코드 63번. 자, 하셨죠?
그럼 이제 창 닫고 여러분들 다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엔터 치고 자, 지금 보려고 한 건 이거예요. 자, 아니오라 해서 저는 그냥 입력했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었는데 자, 여기에 감가상각 버튼 누르면 방금 입력했던 게 나오죠. 계정과목별이라서 우리가 기계장치, 운반기, 금연기계는 합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제가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 이제 아래쪽에 우리 감가상각비가 여기에 들어와 있죠. 공장 거. 그리고 무형자산이 여기 무형자산이 없었었나 봐요. 지금 특허건이 안 보이죠? 무형자산이 안 보이는 이유가 자, 이건 그냥 자만할게요. 6월 15일에 제가 특허건이다 장부에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서 그래요. 장부에 한 번이라도 썼어야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하면 자, 이번엔 특허건이란 애가 있어서 제가 감가상각비를 부르면 들어오는데 지금 얘는 여기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라서 이 특허건이 없어서 안 들어왔던 거니까 자, 우리 프로그램은 K랩이든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는 금액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고정자산에 대해서 우리 고정자산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반영하라 그러면 이때 하는 방법이 방금 고정자산 등록하고 감가상각 반영 이거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위아래에 들어오니까 금액까지 계산해서 오니까 그런 거엔 편하죠.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 풀면서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시는 경우를 어떨 때 보냐면 이런 문제 나왔는데 감가상각비 계산 못하겠을 때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는 분들 들어있어요. 그러면 정률법 이걸 계산해 가면 생각보다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럼 2년 차다 3년 차다 하면 사온 날을 과거로 1년 2년 미루면서 1월 1일로 잡으면 얘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시는 분도 봤어요. 자, 우리